안녕하세요. 단기이다 TV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정말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203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설계도, 양자 패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거대한 계획 제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30년 넘게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반도체 신화. 만약에 이 신화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2나노, 1나노 공정, 어쩌면 이게 한계에 다다른 기술의 마지막 불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이 원자 크기라는 명백한 물리적인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정말 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린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아니, 진행자님, 잠깐만요. 그럼 반도체 신화가 이제 끝물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한테 다른 대안이 있기는 한 건가요? 너무 막막한데요. 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벽을 그냥 깨부술 치트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양자입니다. 2035년까지 세계 1위 양자칩 제조국이 되겠다. 이 선언은요,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생존을 위해서 아예 게임의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거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계획의 핵심 전략은 뭘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행자님, 왜 하필 제조에 집중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하는 분야는 맞지만 보통은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설계나 핵심 소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야,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맞아요. 미국은 설계를 잘하고 일본은 소재가 강하죠. 하지만 대한민국은요, 이 나노 단위의 회로를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찍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사실상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양자시대의 TSMC, 즉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파운드리가 되겠다는 겁니다. 양자칩 제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존 반도체 공정이 운동장에 쌀알을 고르게 뿌리는 수준이라면 양자칩 제조는요, 태풍이 몰아치는 날에 바늘귀 10,000개의 실을 동시에 꿰는 것과 같아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말도 안 되는 난이도를 가진 공정을 우리가 표준화해서 전 세계 양자 설계 기업들이 우리 공장에 줄을 서게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 이정표가 되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1000. 정부는 2035년까지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1000큐비트라. 그냥 뭐 큰 숫자 같긴 한데 이 숫자에 뭔가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건가요? 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일종의 임계점이에요. 이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슈퍼컴퓨터를 합친 것보다 수억 배나 빠른 계산이 가능해져요. 말 그대로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계산의 신세계로 들어서는 문턱인 셈이죠. 자, 그럼 이 양자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2035년, 우리 미래는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그야말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AI가 차원이 다르게 진화합니다. 지금의 AI가 전기 먹는 하마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꿀꺽꿀꺽 삼킨다면 양자 AI는 에너지 효율이 수천 배나 높아져요. 어제 AI가 제 취향을 분석하는 수준이었다면 내일의 양자 AI는 제가 뭘 좋아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딱 내놓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변화는 국방에서 일어날 겁니다. 양자 레이더가 등장하면요, 지금의 스텔스 기술은 그냥 무용지물이 돼요.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그냥 밤하늘에 뜬 형광등처럼 환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전쟁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버린 창, 양자 레이더와 절대로 뚫리지 않는 방패, 양자 암호가 동시에 등장하니까요. 양자 암호요? 그건 또 뭔가요? 그건 왜 절대로 뚫리지 않는 거죠? 아, 양자 암호는요, 물리법칙 자체를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중간에서 정보를 훔쳐보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양자의 상태가 변형되어 버려요. 즉, 도청하려는 시도 자체가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말 그대로 완벽한 방패인 셈이죠. 자, 이렇게 거대한 비전이 있지만 뭐 전략만 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과 인프라가 있어야죠. 그래서 정부는 국가의 디지털 대동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력을 좀 치워보자 이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거의 인재를 창조하는 수준의 프로젝트예요.
2035년까지 양자 물리학자부터 엔지니어까지 자그마치 1만 명의 전문가를 길러내고요. 이 인재들을 대전, 서울 같은 곳에 구축될 5개의 국가 허브에 쫙 배치해서 거대한 양자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이냐면요. 마치 19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를 닦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의 부가 흐르게 될 디지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들 속으로 생각은 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질문,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진행자님, 바로 그거예요. 미국은 이미 1000큐비트를 넘보고 있고 중국은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3조 원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늦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늦게 시작해서 판을 뒤집어 버리는 추격의 달인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그랬고요. 스마트폰이 그랬고 K배터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K양자가 그 역사를 이어갈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설계도는 남이 그렸을지 몰라도 결국 전 세계가 줄 서서 사고 싶게 만드는 최종 완성품을 내놓는 건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K양자 전략의 핵심이자 자신감의 근원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국가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과연 당신의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호스트, 2035년 대한민국이 양자기술 강국으로 우뚝 서는 바로 그날,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싶으신가요? 그저 이 기술을 소비하는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흐름의 파도를 직접 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시나리오 중에서 여러분의 심장을 가장 뛰게 만든 기술은 뭐였나요? 반대로 에이, 이건 좀 불가능해 보인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의심이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에 작은 힌트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저희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